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간밤에 연준 위원들이 9월에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은도 13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잭슨홀 미팅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오늘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안에서 신규주들만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VFX 기업이죠. 이 신규주인 M83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또 크게 집중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렇게 신규주들의 거래 대금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여타 종목들은 좀 힘이 없는 개별주 장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과연 9월의 금리 인하 이후에는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지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꿀팁들 많이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시장 분위기, 그 안에서 내 종목도 파란불을 켜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종목명과 함께 담아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달려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들 많이 제공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사실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빅컷이 되느냐 그 여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좀 뷰를 가지고 계실까요? 우선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도 그 설문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주와 이번 주가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가 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50bp 인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능성이 36%, 지난주 32%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의 어떤 그 베이스 시나리오대로 0.25%만 내려간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이 그렇다고 뭐 실망감으로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되게 정상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깜짝스럽게 50bp를 인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타 이제 경기 지표 상황들까지 같이 보면 좋겠지만 오히려 조금 호재로,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고용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의 하락 원인은 사실 내일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에 대한 관망세에 대한 부분도 오늘 국내 그 시장 수급에서 봤을 때 하락 종목 수가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이제 어떤 걱정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를 보게 되면 여실히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고용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8월 5일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전주에 그 바탕을 보게 되면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거기에 일조가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고금리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연준의 매파 인사들도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고용이 다시 우려스럽게 조금 내려가거나 조금 이제 경기 침체로 급속도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은 사실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때 대규모 실업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구인난에 되게 허덕였거든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인재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다시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잘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과 이제 작년까지만 또 구인난을 계속 겪어왔었던 게 기업들 입장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풍부한 지금 이 실업이
실업이 급격하게 과거처럼 튀거나 혹은 이제 고용 일자리 수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상황으로 과연 갈까에 대해서는 살짝 저는 오히려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여전히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본의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시장에서 부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올라오더라고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장기화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그것도 속도를 봐가면서 올라가겠지만 사실 미국의 경기 상황만 그렇게 급속도로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사실 뭐 충분히 이렇게 어떤 시장에서 충분히 이 유동성 나오는 이제 매물 출회되는 이 매물들을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 금리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걱정이 뭐가 있냐면 실적 발표 이전에 지금 여러 이제 증권사들에서 매수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러다가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만 조금 해소되고 YOY 기준 1분기보다 퍼포먼스가 조금 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조금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주요 변수, 또 금리 인하, 9월 달에 FOMC 그리고 더불어서 또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두셨다가 어떤 종목을 잘 봐야 될지 전략 좀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방송 말미에 또 종목으로도 또 보답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시는지도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박스를 그냥 TV 화면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시면 웹페이지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들어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사진 옆에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 버튼 누르시고 지금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장중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고 계시는지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해안도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좀 드려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상한가 특급 배송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관망세 짙은 시장 속에서 내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들 좀 훌훌 날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번호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77-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상담 짚어드린다
된다고 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한 분씩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MC넥스 지금 매수가가 22,450원에 비중은 15% 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상으로는 지금 2만 원 밑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19,89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 한 2주가량 전에 좀 낙폭을 크게 보였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매수가에 도달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봐야 되느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대응 방법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MC넥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갈 거라고 한다면 조금 한 2, 3년 이상은 조금 가져가 보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을 시절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서 21년도도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 MC넥스가 내고 있는 성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고평가 위치에서 이제 주가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포워드 PER 기준으로 사실 12배 이상 충분히 받아도 되는 저는 업종 테마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포워드 PER 기준으로 8배 이상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성장도 저는 2026년도 때부터 조금 두각이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 모듈이 확장이 많이 되려면 사실 이제 자율주행 시장 전장용 카메라가 많이 이제 매출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게 되면은 카메라 모듈 쪽 매출 중에서 이제 모바일 쪽 매출이 60%가 넘습니다. 이게 올해 반기 보고서 기준인데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전장용 카메라 쪽이 이제 20%, 2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대부분의 매출이 모바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흐름이 저는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 매출이 골든 크로스화되는, 그러니까 좁혀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은 2026년도 이후부터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보고 있고, 그래서 퀀텀 점프, 실적의 퀀텀 점프도 저는 그 시점 때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바닥을 짚고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굳이 볼 거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조금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 올해 이벤트가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공개가 10월 10일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게 되고, 이제 물론 이 타임테이블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CEO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빠르면 2025년부터 이 자율주행차가 더 상용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 관련 기업들, 모듈 관련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만약에 실질 수요들이 뭐 잡히기 시작할 때부터는 아주 길게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긴 사이클로 봐도 그렇고 2, 3년 한 중기적인 사이클을 봐도 그렇고 지금은 저점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가져가 보실 거라고 한다면 2027년 이상까지 가져가 보시고 최고점이었던 이제 66,000원 구간까지도 아주 오래 들고 가면서 끌고 가본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회사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변수라든지 개별 악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금 구간에서 한 15,000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15,000원까지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매크로 상황 속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지금 실적 대비 적정가가 아니고 지금 충분히 저평가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5,000원 구간까지 조금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산지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보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냥 끌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최고점인 66,000원까지도 아주 오래 보고 끌고 가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6만 6천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좀 길게 봤을 때 목표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보유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 문자 주셨는데요. 엘컴텍 1,400원에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손실 중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목표가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금값 관련해서 좀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요즘 또 금값 괜찮지 않나요? 요새 이제 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연이을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해칭을 좀 원하는 자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 뭐 스태그플레이션에서도 강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도 강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는 항상 이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엘컴텍을 사실 이제 금 관련주라고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알고 있지만 엘컴텍의 시세를 보면은 금은 장기 우상향을 하는 반면 엘컴텍의 경우에는 장기 우하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관 관련 기업들은 어떤 금이 특정 구간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거나 혹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극도로 강하게 조금 부각이 됐었을 때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상관계수를 보고 가기보다는 시장에 어떤 충격적인 리스크가 왔을 때, 시장에 어떤 하방 충격이 왔었을 때 한번 단기적인 랠리로 끌고 가보는 전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전거래일에 양지사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네, 맞아요. 드렸을 건데 네.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품절주로 어떤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급속도로 갑자기 발생을 했었을 네. 때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지 좋은 종목이지 금 가격이 우상향하니까 엘컴텍을 그러면 들고 가볼까는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금을 매수를 하거나 금 네. ETF를 매수를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엘컴텍을 장기 보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지금 입장에서는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권장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양지사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햇지주, 또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금 관련주로 엮여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시장이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뷰를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고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솔루션 한화솔루션.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32,500원에 10%인데요. 32,500원에 10%요. 네, 네네, 어떤 점 제일 궁금하실까요? 손절을 해야 되나 너무 약 올려가지고요. 조금 오르다가 내려갈 때는 좀 많이 내려가고 네. 몇 달을 계속 그러는데 최근에 해리스 그거를 해가지고 조금 또 주더니 계속 또 내려가서 맞아요. 네, 약 올랐어요. 아이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많이 좀 속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우하향 곡선 그리다가 최근에 해리스 관련주로 조금 엮이면서 네, 주가를 네, 띄워주긴 네. 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좀 빠지는 모양새거든요. 우리 네. 전문가님께 SOS 요청을 바로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좀 네, 대응해볼까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잘 듣고 계시죠? 제가 네네.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이랑 장기적인 뷰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솔루션, 물론 그 테마주로 엮이기에는 사실 조금 무거운 종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 대비해서 조금 앞선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레거시 에너지 쪽에 대해서 뭐 기존의 석유 에너지 쪽에 굉장히 조금 힘을 많이 실어주는 이제 후보라고 알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미국 민주당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가장 좀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다 할 거 없이 다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이것은 단기적인 흐름의 입장에서만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이 기업 시가총액
총액 자체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랠리가 나와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대선에 너무 집착해서 이 종목의 시기열을 짧게 보기보다는 이 업종, 이 태양광 업종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에 더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AI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함에 따라서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즉 에너지 수요가 급증을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가피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존의 석유 에너지, 이제 화력 발전소 에너지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탄소 배출이 또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치권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결국에 대처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랑 풍력이랑 태양광은 길게 봤었을 때는 확실하게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AI 시장 이제 성장 속도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025년, 2026년에도 사실 이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실질적인 성장을 보여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을 보실 때도 지금은 좀 약오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차트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역배열로 쭉 가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은 경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 두 달로만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잘 안 올라가고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의 시계열로 봤었을 때는 지금 바닥을 저는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후년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다시 4만 원대, 5만 원대까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4만 원, 5만 원대까지 조금 차분하게 길게 들고 가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단기로. 예, 조금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오히려 실적이 조금 올해 적자 기록은 조금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근데 내년에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8천억대 큰 폭의 이제 영업이익 계산이 있는데 실적은 항상 선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는 시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상담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혹시 전화만 받아주시고 TV 소리 음소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저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일동홀딩스야. 일동홀딩스 지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000원에 30%예. 15,000원에 30%.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예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네, 네. 예, 없습니다. 어떤 점 여쭤볼까요? 그냥 주변의 사람 권유로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무님 바로 대응 전략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테마에 진단키트 업종들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조금 기회로 보는데 사실 이제 지금 확진자들의 증가 추이가 조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미 많이 늘어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모멘텀의 길이는 저는 조금 더 연장돼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너무 높고 비중도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일동홀딩스의 어떤 모멘텀을 되게 강하게 보고 오래 좀 끌고 가기보다는 이 코로나 모멘텀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목표가를 본전 정도 위치에는 조금 정리를 하실 것을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추가 이탈이 나와가지고 9,500원이 깨지게 됐었을 때는 추세가 다시 망가지면서 하방 이탈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다 정리하시기 부담되더라도 비중을 10%까지는 줄여놓고 다음 모멘텀을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동홀딩스까지 전략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종목 상담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신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관심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 챙겨오셨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똑한 돈의 흐름을 쫓는 스마트 머니 기법. 과연 어떤 기법인지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 도와주시고 이 기법에 포착된 종목까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기법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기법,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많이 분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각 금융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가장 격차가 심한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이 풀렸었던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 덕분에 지금 시장이 예측하기 조금 힘든 영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도 사실상 수익을 좀 잘 내는 기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법에 안성맞춤인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잡아낸 두 종목 공개 예정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이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를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에요. 자, 똑똑한 돈은 뭐냐? 우리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와 재료들을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데요. 그 주체를 저는 주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때 거래량을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같이 맞춰서 매수를 하는데요. 어떻게 맞추느냐? 제가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라고 해서 일봉 차트상에 이러한 정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포착되게끔 이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면은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는 이 다음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기법의 장점은요, 박스권 매매라든지 이런 추세 매매 같은 이런 패턴식 기법의 단점을 보완한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패턴식 기법들의 단점은 매크로 변수라든지 정책 변수가 터졌을 경우에는 이 흐름들이 깨지게 되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 유형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변수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정보와 재료가 우리한테 제공되기 전에 저점 매수가 빠르게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직접 리서치를 해야지 나온 그런 정보들 속에서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정보를 먼저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 같은 경우는 이런 모멘텀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포들의 매수 유형을 포착하고 먼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의 길이가 중간에 짧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좀 몇 번 보신 분들은요, 되게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매매 방법, 손절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 기법을 통해서 제가 정말 좋은 종목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불과 방송 오늘 또 3번째입니다. 첫날 방송했었던 종목이 벌써 1차 목표가가 달성된 것도 어제 이야기를 불과 드렸는데요. 그만큼 좋은 기법이니까 이 매매 포인트도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일봉 차트상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준봉으로 놓고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날은요.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꼭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수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3가지 방법과 이 4번째 방법은 제가 직접 구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 이 캔들이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시가 구간, 이 저가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로 추정되는 날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다만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고가를 돌파할 때 이 첫날 이 신호가 포착된 첫날 고가를 이후에 돌파할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이 4번째 방법이에요. 뭐냐면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집을 하면 결국에 주가를 길게 끌어올려야 될 겁니다. 근데 이 하루 만에, 시작일 하루 만에 대량 매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매집을 시작을 했으면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를 저는 추가 매집 구간이라고 보고요. 이때 그냥 편하게 횡보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게 4번째 방법이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드릴 앞에 뒤에 2 종목도 마찬가지고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는 종목들도 다 이 4번째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도 중요합니다. 손실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손실 방치하면은 많이 벌어놨던 거 많이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도 제가 짧게 포착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됐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매매 방법 되게 간단하죠. 이것만 잘 숙지해서 거래를 하시면 어떤 거래가 가능하냐?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릴 겁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갈 수 있는 기법이 됩니다. 자, 대부분 이게 잘 안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투자자들이 전 다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좋은 이유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혹은 누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매수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다고 인식된 종목들, 매수를 한 구간부터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는 물타기를 하면서 단가를 낮추게 됩니다. 그죠? 추가 매수를 계속하게 돼요. 그러면 조정이 길게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내 비중이 커진 종목이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하죠. 이때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살짝만 들어와도 어때요?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거죠. 즉 손실은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은 짧게 가져가는 이런 대부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여나 내가 이렇게 후자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습관을 먼저 고치셔야 돼요. 계속 이게 습관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손실을 길게 방치하고 수익을 짧게 챙겨가는 방식으로만 거래를 하게 됐을 때는 계좌가 제자리 걸음만 해도 되게 성공적인 겁니다. 대부분 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기법을 가지고 거래를 할 거라고 한다면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절이 안 나오는 기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손실이 나오더라도 짧게 나오는 게 맞고요. 수익이 나올 때는 길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올 때는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 오늘 HLB를 준비했습니다. HLB 그룹주들 다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HLB 그룹주들의 이 주가의 방향성은 이 한 가지 재료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황이
여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뭐냐면 이 리보세라닙의 행보에 따라서 HLB 그룹주들의 전체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리보세라닙이 미국의 FDA 승인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언제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1월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미국의 간암 분야의 석학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이분이 이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 기대감이 있다, 거의 확정이 돼가고 있다라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1월입니다. 근데 회사는요, 이 회사 내부에서 이 리보세라닙의 지금 어느 정도 인지의 절차를 밟고 있는지는 사실 회사 내부 관계자들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부 관계자들은 이 리보세라닙의 방향성, 이 행보에 대해서 미리 먼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주포를 저는 내부 관계자라고 딱 특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들의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포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재료라고 보고 1월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기대감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전에 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주포들이 사전 선침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것을 스마트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 주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막 등장하기 시작할 때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서 1월 중후반부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9월입니다. 9월. FDA에 신청을 하고 이것이 조금 시장에 많이 부각될 거라는 거 이때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때가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뭐다?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시작일 이전에 거래가 없지만 시작일 이후에 점진적으로 거래가 늘어난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재료를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9월 11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330%가 넘는 시세가 이후 6개월 동안에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 종목도 볼게요. 다음 예시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자, 화장품 관련 대장주죠. 실비디아라는 별명까지 붙었었던 종목입니다. 자, 화장품 업종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동사는 대장주로 움직였어요. 실적이 실제로 나온 걸 보면은 거의 올해 1분기 매출, 2분기도 좋게 나올 것 같은데 1분기 매출이 1,500억 규모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 매출액이 22년도에 총 매출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전년도 반기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년도 총 매출의 절반 정도죠. 반기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그만큼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주목을 해봐야 되죠.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은 어디서 집계를 하나요? 회사에서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거 회사 내부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고 내부자 정보로 충분히 활용됐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실적 발표 언제 됐냐면 5월 9일입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고 스마트머니 신호가 언제 잘 잡아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일이 이때예요. 상한가를 간 날입니다. 5월 9일이고요. 스마트머니 신호는 2월 21일 녹색 기둥 표시 이날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있죠. 자, 매집 시작일 전에는 거래가 없어요. 근데 터지고 나서 시작일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죠. 즉, 이 매집의 시작점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좀 잘 잡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시작일로부터 이 실적 발표일 이 사이에 있는 이 거래량들은 주포들의 거래량이다.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만약 2월 21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은 단기간 안에 3, 4개월 안에 400%가 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중간에 팔 수도 있는데요.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 손절 추세선을 깨고 내려갔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밖에 안 돼요. 손실은 짧게 나오고요.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이 손절 추세선 이탈만 안 하면은 그냥 계속 끌고 가보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주 큰 수익도 충분히 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법이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라는 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리뷰를 드렸었던 종목과 같은 테마에 있어요. 진 매트릭스입니다. 진 매트릭스 진단 키트 종목이죠. 엘텍그룹과 분자 진단 제품 전 세계 공급 계약을 맺는다. 8월 7일이에요. 자, 계약 어디서 맺어요? 계약을 어디서 맺는 거예요? 회사에서 맺잖아요. 즉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재료다라는 거고,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날이에요. 이날 계약 공시 뜨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7월 30일에 떴어요. 야,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뉴스도 있어서 그 전부터 원래 그럼 거래량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뉴스도 8월 1일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즉 스마트머니 신호는 이 계약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날 종가에 샀다면, 이날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3개월이 뭐예요? 3주 안에 거의 200% 가까운 수익 시세가 나오게 됐다고요. 그만큼 이런 시장의 주도주들을 바닥에서 잘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법 다 이용을 해보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머니 신호 등록 방법부터 활용 방법, 팁 이런 것들을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신청만 해주시면은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다 무료로 그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신청해서 그거 주세요 해서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검증만 해보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은 짧게 또 수익은 길게 뉴스보다 재료보다 빠른 매매를 원하신다면요.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한 공부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그냥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신 이후에 웹페이지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스마트머니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PDF 파일로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서 공유 주신다고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전략까지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요. 전문가님께서 역시나 같은 자료 공유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스마트머니 기법 관심주로 가져오신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인지 방송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을 잘 숙지를 했다면 이게 어떤 원리로 이런 종목들을 또 가져왔는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관심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상 헬스케어예요. 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단 키트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 제가 어쨌든 내용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엠폭스가 또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만까지 다시 이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5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WHO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테마주들도 잘 봐야 되는 이 모멘텀적인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코로나인데요. 최근에 확진자 추이가 굉장히 높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원자 추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최근 이틀 동안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55% 확진자 증가 추이에서 5%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었다는 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고 증가 추이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불과 한 달 사이에 10배가 늘었습니다. 그죠? 근데 증가 추이만 둔화된 거지 사실상 많은 확진자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진단키트 종목들이 급락을 해서 제자리로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3분기에 급증하고 있는 만큼 3분기에 실적들이 많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다시 조금 이제 풀리게 됐었을 때는 또 이제 야외 활동을 하는 인원들이 또 늘어남에 따라서 확진자 추이가 다시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증가를 한다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이 진단키트 종목을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진단키트 수요도 당연히 최근에 10배로 증가한 바가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름철에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는 추세가 그동안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9월까지도 계속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오상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비상사태가 조금 풀리고 나서부터는 그죠? 이 수요가 여실히 줄어들었잖아요. 사실 진단키트 뭐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21년도까지는 검사도 많이 하고 했지만 실제로 진단키트를 하는 그런 이제 구입을 하는 빈도도 많이 줄어들고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재고를 남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진단키트 회사들에서.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하니까 여기에 대한 생산량을 오상헬스케어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이게 곧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8월 8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8월 8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는데 8월 8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즉 스마트머니 신호의 포착일은 시작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추가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또 모르는 뉴스가 등장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매집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최근 이틀 눌렸을 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매수의 시점이라고 보고요. 전략 말씀드려보자면 매수는 다음 날이죠. 23일 내일 시가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2,000원까지 보고요. 되게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2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뷰노입니다. 의료 AI, 그죠? 의료 AI 기기 관련 종목입니다. 자, AI 의료기기 종목인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신부전에 선별 AI 의료기기 식약처가 허가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번 계기로 여기에 대한 활용도를 계속 늘려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또 이제 미국의 치매 시장의 진입 속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I 의료기기를 이용을 해서 좀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기반들을 마련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 논의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2025년도부터 해서 이제 치매 치료 관련 조기 진단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는 유의미한 매출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 매출 성장에 대한 업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뷰노의 주력 제품입니다. 주력 제품이 이제 AI 기반 이번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심정지에 예측하는 의료기기인데 이게 이제 딥카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2분기 매출이 54억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로 봤었을 때 작년 2분기 매출이 30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딥카스에서만 매출이 54억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숫자에 대한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고 이제 볼 수가 있고 하반기에는 미국 영업에 집중을 또 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요. 실적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비교한 것을 가져왔어요. 작년도 이제 2분기 때는 30억. 근데 올해는 64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심정지 관련된 매출 비중은 미국 영업을 통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가 3분기 때부터 있을 것 같고 1년 이제 실적에 대해서 흑자 전환도 내년에 기대를 하고 있다. 실질적인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 스마트머니 신호는 8월 16일에 포착이 됐고요. 자, 포착일이 제일 처음에는요 6월 말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포착일 이전보다 거래량들이 계속 늘어오면서 계속 스마트머니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전략 제시 드립니다. 1차 목표가는요 41,000원 제시를 드리고요. 1차 목표가에 다 정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2차 목표가를 다음 리뷰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20% 정도 매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32,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에 신호에 포착된 두 가지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주로 짚어주셨는데요. 진단키트 관련주 오상헬스케어와 의료 AI 관련주 뷰노까지 이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실시간 공략 방법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HTS에 직접 스마트머니 기법을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과 자료까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시는지 공부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셔도요. 같은 웹페이지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